네, 장 초반만 해도 굉장히 무거웠던 시장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저점 대비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반등에 나올 때 사실 올랐던 테마주들은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외에 빠졌던 종목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시장에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와우넷 이광무, 전태진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시장 대응 전략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파월 의장이 이 미국 물가 상승률 여전히 높다는 발언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좀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현재 좀 대응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파트너님 좀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현재? 일단은 전일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이 연설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중도적인 입장을 좀 보였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나왔던 뉴스들 가운데에서는 매파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리 11월 달 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부담감은 시장에 계속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해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채 금리 5%대에 대한 고착화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까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중동발에 대한 리스크가 없었다라면은 시장은 조금은 금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무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창기 때는 크게 중점을 이제 두진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확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리스크되고 있는데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이 좀 완화된다라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과정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조금 어렵겠지만 견디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겠지만 견디는 구간이다 말씀 주셨는데 전태진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어제와 오늘 하락한 이유를 좀 돌아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준의 기조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우리 이창용 금통위에서 우리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만 보더라도 이런 긴축 기조가 좀 계속될 거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물론 시장이 지금 오늘 좀 코스피 코스닥이 오전에 많이 밀렸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방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셔서 관망하시거나 혹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혹은 과대납폭된 종목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차곡차곡 매수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우려가 완화됐을 때 빠른 또 단기 낙폭 과대한 데 따른 반등에 대한 기대 또한 짚어주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관망을 하고 오히려 파는 것보다는 저가 매수를 노려볼 시기이다. 좀 힘든 장 잘 버텨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시장에 대한 중심 잡아보도록 할까요?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장 저점 대비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마감으로 가면서 더 하락폭을 확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시장이 이렇게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 전쟁 테마들은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약세장 테마의 흐름만 난무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흥구석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전쟁 확전 우려 속에 국제유가 상승과 연동되면서 움직였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89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90달러에 육박한 건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금지 제재를 완화한다라는 발표에도 유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시작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통틀어서 석유 도소매 업체인 흥구석유의 주가가 약 150%까지 상승을 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팔 전쟁에 주요 산유국인 이란이 개입이 되면 국제 유가가 150달러 선까지 넘는 오일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기가 된 겁니다. 이 지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인 건데요. 전쟁 이후 석유 등 에너지 관련주가 가장 강한 테마를 형성했던 가운데 오늘 또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며 자전거가 수혜를 받는다라면서 갑자기 때 아닌 자전거 테마까지 들썩이면서 그야말로 테마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반등 나올 때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을 키우는 만큼 이 부분을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전쟁에서 파생된 개별주 여기저기서 관련주로 엮이면서 정신없는 상승이 나왔던 가운데 시큐레터 또 장중 변동성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시큐레터 전일 시간의 상한가 오늘은 장중 22%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쭉 달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AI 군사 시스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용 AI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인 시큐레터 사이버 보안 기술력 강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듯 사이버 공격이 전쟁 수단이 되면서 각국의 정보보안, 자국 안보에 따른 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현 주가 저평가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테마가 붙으면서 단기 변동성이 컸던 만큼 주가 향방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흘러내리는 장, 그나마 바닥권에 있던 낙폭과대 게임주들이 나 살아있다, 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주가 정말 바닥권에 있죠. 삼성증권에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투자 의견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신작 라인업 추가로 성장 모멘텀이 높아졌다면서 목표 주가는 19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사실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게임사들 실적 감소가 예상되다 보니 이 배그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역량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소라는 분석입니다. 그간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졌고 추가 신작 라인업 확보가 기대되고 있고 11월에 열릴 지스타를 통해서 또 2종의 신작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원스토어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2.2%를 확보하는 등 차기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고 신규 게임 파이프라인을 더 강화해서 2026년까지 24개 이상의 게임을 출시할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과연 이런 모멘텀을 안고 바닥권 탈피 언제쯤 가시화될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테마와 또 바닥권의 종목들 올라서는 흐름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10위는 흥구석유입니다. 아무래도 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유주죠. 그 가운데 흥구석유 이 10월 한 달에만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장 하락장으로 인해서 역시나 하락세를 보이는 모양입니다. 흥국석유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공 파트너님?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군이 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에 대한 또 시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쟁발로 인해서 반사이익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큰 움직임이 나왔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감정 싸움이 완화되지 않는다라면은 정유,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주가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대응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최근에 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염두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분쟁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 에너지에 대한 대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 다만 단기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주가에 좀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종목들 안에서의 좀 분리가 좀 필요한데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이제 극동유와 같은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갈수록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유주나 석유주를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극동유와 이와 같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네. 지금 같은 경우가 내 종목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장 종목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손실 확대되는 거에 이제 마음이 조급한데 그 테마주들이 들썩이니까 내 종목은 손실이고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이제 따라잡으셨다고 오늘같이 반등 나올 때 지금 테마주들이 다 하락 전환하면서 변동성을 키우면 잘못해서 테마주들을 고점에서 또 네. 잡게 되면 이중으로 또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의점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일단은 투자를 놓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 트레이드에 대한 좀 과정이 좀 연습이 좀 되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덧붙이다라면은 시장이 어렵습니다. 안 하면 본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네.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기 테마에 대한 흐름으로 일단 네. 오늘도 일단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큐레터 살펴보죠. 시큐레터는 뭐 전쟁발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 카타르 사우디 국빈 방문에 따른 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여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전태준 파트너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큐레터 역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세를 보여준 이유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사우디, 카타르 이제 방문을 앞두고 이제 그 삼성이라든지 SK, 현대차 이런 그룹 총수들과 함께 방문을 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2019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국내 보안기업 최초로 사우디 투자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이 부각되면서 시세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 특히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으로도 한번 급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된 그 실적 말고도 지금 이 보안주, 특히나 양자암호나 보안주 이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같이 보였었는데 양자암호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한다면 그 방패가 필요하겠죠. 그 방패에 관련된 그 섹터가 바로 이 보안주였고 그래서 보안주가 양자암호가 강세를 보일 때 같이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을 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해서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함께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슈가 같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세를 좀 더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장 이후에 급등을 보였다가 조정을 거치고 지금 14,000원대 바닥을 좀 다져주고 오늘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 일정이 지금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알고 있어서 주말간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월요일, 화요일 단기적으로도 한 번 더 슈팅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목표가를 좀 잡더라도 23,420원 정도 단기적으로 잡고 손절가는 15,98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고 아까 시장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기 때문에 테마성 개별주 종목들밖에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다시 꼬리를 달아주고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이고 테마주 장세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방금 이광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위 시큐레터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게임주 내 크래프톤 정말 많이 빠졌죠. 그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으로 이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크래프톤 그래도 지금은 좀 주가 바닥 다지고 올라갈 것이라고 좀 바라봐도 좋을까요, 이건 파트너님? 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번 달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주들은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부진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주들은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발 이 판호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게임 업종군들이 큰 하락하는데 뭐 시장에서 좀 소외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게임주들에 대한 실적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예년의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와 같은 위치만 유지한다라고 해도 실적에 대한 조금은 안정적인 기대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펄어비스라든지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네오이즈와 같은 종목들이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기조가 게임주 전반적으로 조금은 인식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게임주들이 중국 발해에 대한 이야기들은 악재로 여겨지겠지만은 다음 달에 있을 지스타에 대한 모멘텀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었던 게임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올 수 있어서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들은 순환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신작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안정성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15만 원대, 16만 원 근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까지는 좀 트라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안정 기대 속에 추가 상승도 그래도 가능하다. 크래프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방금 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2,4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7% 오르면서 3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한양행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랭라자 병용요법 임상 결과의 초록을 공개한 후 실망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온 데이터로 결정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음식료 업계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빙그레는 내수뿐 아니라 해외 성과도 호조를 보이면서 올 한 해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2%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을 활용한 간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HLB가 기존 간암 치료제로 사용됐던 치료제의 중단 사례가 급증하며 이제는 그 자리를 HLB가 채울 것이란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과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그룹주 함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2.4% 오르면서 2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란 먹거리, 종목들의 강한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알콜은 트러스트 자산운용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및 등사 허가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 속에 오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오르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우디 테마입니다. S&T 에너지가 올라왔네요. 현재는 상한가가 풀렸습니다만 오늘 장중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대규모 국제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한화, GS 등 그룹 총수들과 더불어서 중소기업 안에서는 S&T 에너지가 또 경제 사절단 명단에 포함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시큐레터라든지 코오롱 글로벌, 데모, BHI 등도 포함이 됐고요. 다만 한미글로벌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전일 장 막판 선반영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까지 상승의 힘을 하루 이상 가져가긴 좀 버거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테마의 힘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질지 일정 전후로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 테마 석유 관련주와 함께 가스 관련주도 같이 들썩
분석이었죠. GSE 변동성을 또 확대하는 가운데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나왔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석유보다는 천연가스가 변동성이 더 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지표인 네덜란드 선물 가격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지난주 4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쉐브론이 이스라엘 해안의 이 천연가스전을 폐쇄하면서 그 우려를 더욱더 확대시켰는데요. GS를 비롯한 대성에너지 등 가스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GS의 경우에는 3,000원대에서 단숨에 5,000원대까지 단기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테마주를 매매하신다면 화장실 갈 시간까지 아껴야 할 만큼 변동성에 따른 전략 가격 선도 잘 지키면서 투자는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각각 또 테마주들 짚어봤습니다. S&T 에너지부터 살펴보죠. 사우디, 카타르 경제사절단 관련한 이슈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한미글로벌 보고 별로 안 가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외에 어제 안 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하루 이상의 움직임 기대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충분히 하루 이상도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안에서 저희는 이제 주말이 되겠지만 그 일정이 주말간에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S&T 에너지 같은 경우 차트상에도 물론 이제 오전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살짝 밀렸는데 지금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온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종가 기준해서 월요일 날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다만 이게 테마성 움직이고 단기적 움직임이라서 이거는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보셔야 되고 기업 자체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 S&T 에너지가 이제 이 사절단의 에어쿨러 기업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서 오늘 시세가 좀 나와줬고요. S&T 에너지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와 중동양 프로젝트 수주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에어쿨러를 비롯해서 배열 회수 보일러, 그리고 탈질 설비, 원자력 발전 플랜트 등 그린 에너지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기술만으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세는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배열 회수 보일러 등에 대한 그 공급사 승인을 획득을 했고 본격적인 현지 수주 태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향후 좋은 전망성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그냥 테마성이다, 그냥 테마주다라고만 보시면 되시고 거의 지금 상한가 다시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한번 움직임을 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지만 그래도 단기 테마성으로 한번 살펴보자. S&T 에너지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입니다. 역시나 이 전쟁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 가스 관련주죠. GSE도 이 10월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공훈 파트너님? 이 종목 또한 이제 테마주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 이 테마적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의 주기가 워낙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와도 투자 차익 실현 요구가 큰 시점이다 보니까 테마 주기가 짧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감들은 벌써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인식에 대해서 좀 한다라면은 이 천연가스에 대한 변동성은 중동발에 대한 이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해서 난방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 시기가 대략적으로 한 10월 달부터 이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를 해왔거든요. 겨울 시즌에 대해서 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러시아에 있다 보니까 유럽 안에서의 날씨 변화라든지 그리고 가스관 수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속적인 재료 소멸보다는 재료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테마적인 움직임들에 대한 주기가 짧다 보니까 종목 대응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GS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로 동반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마 형성에 대해서는 재료에 대한 연속성은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에너지, GSE 모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는 테마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네, 계속해서 종목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 게임주, 크래프톤에 이어서 펄어비스 오늘도 대부 시스터주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유입되는 펄어비스 견조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은 신작 부재 속에 기대치는 낮은 상황입니다. 내년 2분기 출시 예정인 신작 붉은 사막을 기다리고 있죠. 올 연말 개발 완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질 텐데요. 공개된 인게임 영상과 또 11월 지스타 게임쇼 출품 등을 감안했을 때 관련 단기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시장이 빠질 때 바닥권에서 빠질 만큼 빠진 종목들이 속속 선방하는 그림 나오고 있네요. 자, 하지만 그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시장 하락 속에 변동성을 키우고 또 2차 전지주들이 낙폭이 특히 테슬라와 연동되면서 더 확대됐던 가운데 상대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잘 버텨내줬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오후장 들어서 빨간불이 짙어지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 오사트 후공정 모멘텀으로 주목받았던 하나마이크론 선방이 두드러집니다. 이에 반도체 관련 첫 ETF가 이달 출격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편입이 되고 그 외 하나마이크론도 포함이 되는데요. SK하이닉스에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과 함께 지켜보고 있죠. 삼성전자의 HBM 투자 확대 속에 테스트 패키징 후공정, 오사트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이 또 대장주로 부각이 됐고 고점 대비 놀림 구간에서 오늘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적 지속적인 성장 기대 또한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양봉의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있는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중동 국빈 방문과 함께 중동 건설수의 기대감이 부각된 현대 에버다임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와도 연동이 되죠. 재건과 함께 사실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대다수의 나라가 러시아와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는데 락드릴과 같은 자원 발굴용 이 장비는 수출이 가능해서 오히려 현대 에버다임의 러시아양 물량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의 건설 본격화, 또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향후 해외 콘크리트 펌프카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올 하반기 최근 들어서 이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동 국가들의 흑자 재정이 지속되고 적극적인 투자 집행에 따른 수혜 기대도 살아 있습니다. 전 사업 부문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고 있는 현대 에버다임 음봉을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위부터 3위까지 하나하나 전략도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이 크래프톤에 이어 또다시 게임주죠. 이 펄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10월 들어서도 흐름 나쁘지 않은데 지금도 조금 더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게임 관련주 최근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펄어비스라든지 지금 오늘 게임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데 저는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붉은 사막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한 마케팅과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주가 보면 이게 보게 되면 작년 10월 13일 저점을 찍은 이후로 올해 8월까지 점진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지금 다시 45,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 게임주 특성을 좀 이야기하자면 신작 출시하기까지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좀 주가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 관련주들은 이제 단기적 매매보다는 이제 출시 전까지를 좀 흐름을 체크해 보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게 신규 매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살짝 다른 테마주들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게임주를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가지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가격 5만 1,000원대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5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는 44,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력도에 있어서는 신규 매수보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에서 조금 더 이제 반등을 꾀할 수 있겠다. 펄어비스에 대한 진단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4위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지금 뭐 시장의 저점 대비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을 때도 하나마이크론이 빨간불을 켜면서 제일 먼저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는 한미반도체를 살펴봤었는데 하나마이크론 뭐 함께 이제 모멘텀이 짙은 종목이죠. 네.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오늘 양봉의 의미를? 일단은 큰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연초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평선이 좀 넓어지는, 그러니까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이 성장 기대감도 있고, 특히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계획이 나왔을 때 하나마이크론도 꾸준히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의 반등을 이제 이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지수가 살아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반도체 섹터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그러면 어떤 파트가 좀 더 중요할 것인가, 그렇게 본다라면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세대 교체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D램 쪽에서 DDR5에 대한 영역과 그리고 HBM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해서 기대해 보셔야 되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에 대한 영역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 영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영역을 본다라면은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영역이 중요한데 그 안에서 소모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이 공급을 하나마이크론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추세로 본다라면은 지난 이 8월 달과 9월 달 동안에 큰 시세를 내고 난 다음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의 반등을 통해서 24,000원에 대한 단기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올라선다라면은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던 위치까지 다시 한번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3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대응하신다라면은 2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현대 에버다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기대감 속에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올랐다가 좀 윗꼬리를 달고 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재 파트너님?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해요. 이게 워낙에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버다임 같은 경우가 결국에 이제 사우디 관련된 이 이슈가 나오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연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같이 묶여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들,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이 테마성이지만 꾸준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결국 네옴시티는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실적이 가시화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장비 부분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기업이 현대 에버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건주와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말고도 이건 아직 결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중동 전쟁도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결국에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소멸이 좀 되고 이슈가 좀 자그라들고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여기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여기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이스라엘 관련된 재건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도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대 기준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7,4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6,250원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3위 현대 에버다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 줄 마지막 거를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황금봉황님께서 종가로 2,400만 돌파해라. 그럼 추세 상승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양시장이 저점 대비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금리, 국채 등 여러 악재는 많지만 이제는 좀 펀치에 좀 무뎌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현재는 조금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1.4%, 1.3% 하락하고 있는 만큼 얼른 2,400선 회복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술님의 의견입니다. 반도체 다시 가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지수가 진정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4%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더불어 테크윈과 유진테크 같은 장비주들이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TSMC CEO가 반도체 경기 바닥에 도달했다며 내년에는 건전한 성장세가 전망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최전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정말 종목들에서 가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자님의 의견입니다. 현대바이오는 또 상승하네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프티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233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급증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도 탄력 이어가면서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김지민님의 댓글입니다. 이제 슬슬 종가 매수해볼까? 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네, 이번 주 코스피가 2.6%가량 내리면서 전저점 테스트에 들어갔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외부 이슈들이 많기에 당분간 뚜렷한 추세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환율이 소폭 진정되면서 1,340원대 다시 터치하려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종목으로 시장에 대해서 각각 또 주요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전쟁에 따른 시총이 작은 방산주들은 테마와 연동되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던 가운데 사실 굵직한 방산주들의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정쟁의 확전 가능성에 유도 무기 체계 등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나마 유도 무기 체계 관련 LIG 넥스원은 한 번씩 반응을 해줬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도에 따라서 LIG 넥스원의 무기 체계에 따른 이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움직이긴 했지만 역시 좀 단기적인 흐름에 국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 이슈도 있지만 현재 열리고 있는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해외 방산업체 3곳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만 내년부터 수익성 높은 수출 사업이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이익 개선세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반기 신규 수주 기대 또한 유효하고요. 테마보다는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 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켜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진단을 해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좀 더 줄여갈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제롬 파월 의장 발언 이후 미 국채금리 상승의 공포가 또다시 시장을 더 억누르면서 장 초반부터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가중되고 투자 심리를 무너뜨린 건데요. 그나마 위안화 강세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시장 반등 나올 때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환율은 좀 안정적인 합니다만 지수는 코스피 2,400선, 코스닥은 780선을 이탈했습니다. 이 전쟁난 이스라엘 지수의 경우 전쟁 발발 이후 9% 하락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코스닥 지수가 약 7% 가까이 하락했는데 체감하기에는 전쟁을 함께 치르는 느낌입니다. 특히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은 반도체주들은 잘 버텨내줬지만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깊은 상황이었죠.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 금액이 1조 5천억 원까지 재차 상승한 부담으로 추가 하락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하방 변동성에 반대 매매 리스크도 존재하다 보니 경계감이 높습니다. 그래도 단기 낙폭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반등의 힘을 불어 넣어주나요? 시장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으로 또 방산주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이광 파트너님, 네. LIG 넥스원은 사실 막 테마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한 네. 번씩 들썩들썩했고 지금 MOU라든지 그리고 네. 펀더멘털적으로 또 수주에 대해서 나아질 수 있을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네. 넥스원과 오늘 뭐 코츠 테크놀로지라든지 휴니드와 같이 네. 테마로 좀 움직였던 변동성 큰 방산주 각각 나눠서 좀 진단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LIG 넥스원 자체만 본다라면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과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라든지 빅텍, 스페코 이와 같은 방산주들은 테마 성향으로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K 방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되고 난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자주 국방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서 무기 구입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K 방산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기술 선전을 하다 보니까 수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초반에도 상당히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유럽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중동발에 대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을 동행을 했을 때 사우디 지역과 카타르 지역에 대한 좀 분리선이 있었습니다. 방산 기업들과 일부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지역에 좀 같이 합류하게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타르 지역에서의 대규모 발주를 기대하는 것이 조선과 그리고 또 방산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이 방산 수주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LIG 넥스원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인데 이 K9 자주포에 대한 수출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10개 국가 가까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중동 국가에 대한 모멘텀이 새로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저는 LIG 넥스원을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수주에 대한 모멘텀과 동일하게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산 관련된 우주,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LIG 넥스원 모두 다 좀 장기적인 선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들고 가시는 전략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발로 이야기로 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온다면 이들 종목들은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 자체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96,000원대는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적 목표가는 10만 원 선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신규 접근하신다면 손절 라인 때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최근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는 컸지만 다행히 오후 들어서 이 낙폭을 만회하기는 했죠. 이 다음 주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파월 의장에 대한 기축적인 이야기, 시장은 이제 자락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파월은 여전히 뭐 똑같은 이야기들,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를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긴축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이야기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저는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될 수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관련한 전쟁 이슈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 여기에 투심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이제 방문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반미 정서가 좀 더 강해진 상황. 그래서 이라크 미군 기지도 공격받았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좀 더 장악을 하게 되면 투심이 좀 꺾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좀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긍정적이긴 하나 미증시를 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미증시를 좀 보게 되면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늘 양봉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여전히 음봉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결국에 코스피는 이 반도체가 지수를 좀 이끌어가지고 2차 전지가 이제 코스닥을 이끌어가주는 그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할 건데 아무래도 코스닥 2차 전지주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도 오늘은 좀 약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결론적으로 시장 좀 반등을 보여줄 때 이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우리 불안 우려가 나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다음 주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아래 꼬리의 힘을 믿고 좀 긍정적인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 시장은 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테마주, 개별주 장세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하방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9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0포인트까지 하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거래일 전에 10월 16일 날 월요일에도 음봉으로 아래 꼬리 달고 마감을 하고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도 그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테마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머리에 새겨 놓으시고 악재가 소화되고 진짜 반등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전략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 속에 이 테마 개별주 장세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5위 펄어비스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광무 전태준 네. 파트너 오늘 선물 박수영 드려요. 캐스터. 네, 이렇게 힘든 그렇군요. 장이었기 때문에 선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그 고민을 같이 공유해 주신 우리 실시간 과연 댓글 어떤 분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2400 회복을 함께 염원해 주셨던 황금봉황님입니다. 와우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태진, 이광무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